최근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먹튀행각을 일삼은 인도네시아 대신 차기 KFX 사업 파트너로 우리 방산업계 단골이 된 폴란드를 택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을 지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연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과거부터 한국 방산업계 단골 수출국 중 하나였던 데다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의 조건으로 사업 재원은 한국이 80%, 인도네시아가 20%를 분담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1조 6천억 원. 인도네시아는 이 비용을 대는 대가로 시제기 현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KF-21 48대를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담금 합의는 종이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본래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는 미납되기 시작했고 이게 쌓여서 최종적으로 8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방한에 분담금 비율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청했고 이듬해 1월 관련 실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자신들의 분담금 비율을 축소해주기를 요청했으나 이미 80%를 분담하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협상은 3년 가까운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11일 길고 길었던 양국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분담금 규모와 납부 기한은 기존과 똑같이 유지돼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을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30%를 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물은 인도네시아의 지하자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자원 가격은 세계 정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니 현금에 비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미납했던 걸 고려하면 그대로 믿어도 될지 의문이고요. 결국 모두가 우려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7월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연체된 8천억 원은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30%에 해당하는 현물 자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요.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한 현재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 먹튀를 제대로 당한 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분담금을 안 낸다면 KF-21 시제기 제공을 없던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방위사업청도 분담금을 현물보다는 현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있다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방산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업계의 단골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1년 4억 달러에 상당하는 T-50 초음속 전투기 16대를 사갔고 같은 해 11억 달러에 상당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도 삭아서 실전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바라쿠다 장갑차 25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큰손입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시장에서의 위상 때문에 몇 년째 먹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도네시아 측도 아는지 이번 조코위 대통령 방안을 통해 분담금 문제를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 측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안 제시가 늦어지고 있지만 수정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전했는데요. 만일 이 계약서가 정말 수정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사업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내는 방향으로 변경하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파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이를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혹 때려다 더 큰 혹을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방산 관련 먹튀 행각은 KF-21 외에도 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1억 달러 잠수함 세대 도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 1,400톤급 잠수함 세대를 또다시 주문했는데요.
주문에 따라 제조사인 대우조선해양은 2026년까지 잠수함 세대를 만들어 인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잠수함 1차 사업에 대해 자막 능력이 91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한 데 이어 2차 사업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조 계약금으로 받기로 했던 1,600억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먹튀를 당한 셈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돈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먹튀를 한 걸까요? 최근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투기와 잠수함 등과 관련된 대금은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하지 않는 반면 프랑스와는 추가적인 방산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2월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고 이 중 6대를 우선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프랑스를 통해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분담금이나 계약금을 안 내고 있다기보다는 프랑스와 우리 사이에서 일종의 간보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태도의 국내 밀덕들은 이럴 거면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떼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 차례 먹튀짓을 한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 간보기까지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다른 나라를 방산 파트너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만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과거 동구권의 무기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나라인 만큼 KF-21처럼 양국 공동 개발을 할 경우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토 가입 국가인 것과 동시에 EU 가입국이기도 하므로 폴란드 수출을 통해 이와 연계된 다른 나라들로 수출망을 확대할 수도 있지요. 우리로서는 방산업계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에는 아주 적절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는 최근 프랑스로 선회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우리 무기를 대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670문, K2 전차 1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질 경우 총 수출액은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KF-21 개발 사업비를 메우고도 남아도는 수준의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22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FA50 48대와 K2 180대 등을 살 거라고 직접 밝혀 이게 우리의 망상에 불과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폴란드는 27일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날 폴란드 정부는 마리우시 부아슈치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K2 980대와 K9 648대, FA50 48대 등의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2030년까지 K2 40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 AS-21 보병용 전투장갑차 일명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폴란드가 국내 방산업계의 노다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열렬히 구매하는 이유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이미 갖고 있던 자국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전력 공백이 생김에 따라 이를 빨리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이를 충당하려면 비용이 비싼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면서 빨리 들여올 수 있는 우리 무기를 들여오려고 하는 겁니다. 유사시 러시아에 대한 대비 차원도 크고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과거 동티모르 사태와 같은 자국 내 소수민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급하게 무기를 들여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기에 내륙에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프랑스를 저울질하며 간보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상술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조코우이 대통령 방안에 따른 분담금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겠지요. 즉, 우리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러는 것처럼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중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좋을지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열렬히 원하는 쪽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상대에게도 더 좋은 거니까요.